자, 이제 세 번째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디자인 바이 넘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세싱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세싱이라는 도구가 여러분한테 필요하겠죠? 그동안 디자인 바이 넘버스는 웹에서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냥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실행시킬 수 있었는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재밌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음 URL http processing.org 여기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바이 넘버스보다는 뭔가 복잡하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기능이 더 많겠거니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먼저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런 설치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메뉴 탭 중에서도 다운로드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밑에도 보면 화면에도 보면 다운로드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가.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맥 OS X,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보면 최근 버전 1.2.1 최근 1.2.1의 프로세싱이 지금 운영체제가 세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윈도우즈는 유난히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자바가 없는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더 뭐 자바를 설치하지 않고 더 가볍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아래쪽 읽어보면 뭐 아무튼 영어로 적혀있긴 한데 자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자바를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전문가들, 자바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밑에 걸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윈도우즈 버전 그냥 자바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버전을 다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맥 OS X 버전으로 프로세싱을 다운받았습니다. 프로세싱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프로세싱을 실행시키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간단한 프로그램 화면이 뜹니다. UI가 디자인 바이 넘버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지난 수업 시간에 언급했지만 그 존 마이데가 이끌고 있는 그 그룹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디자인 바이 넘버스보다 더 기능이 확장된 버전으로 프로세싱을 만들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선은 실행 화면이 안 보이는데 디자인 바이 넘버스는 달리 한번 그냥 실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에 디자인 바이 넘버스랑 동일하게 대략 아마 100 사이즈,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어떤 도화지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게 근데 기본적으로 흰 색깔이 아니라 회색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 바이 넘버였다면 흰색 바탕에 도화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사용했죠? 페이퍼 0을 사용했죠. 디자인 바이 넘버스랑 동일하게 프로세싱에서도 주성문을 작성하려면 이렇게 슬래시로 2번 작성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들만 읽을 수 있는 주성문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페이퍼 0 실행해보죠. 아이고, 뭔가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빨간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역시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 확장됐지만 같은 명령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에러 화면들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자세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난번 디자인 바이 넘버스보다는 에러 화면이 더 자세합니다. 실은 같은 역할로 프로세싱에서는 백그라운드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역시 페이퍼 작성할 때는 좀 다르게 백그라운드로 작성하니까 알아서 색깔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너는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내가 U를 빼뜨렸다. 그러면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 말은 이 단어는 현재 프로세싱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는 단어다. 쓸 수 없는 명령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 바로 숫자 0을 적느냐? 한번 해보죠. 역시 뭔가 에러가 나는군요. 이거 역시 페이퍼 0 적듯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은 다른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프로세싱에서는 명령어 다음에 명령어 안에 들어갈 숫자에 대해서 괄호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디자인 바이 넘버스는 달리 세미콜론을 찍어서 이 문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색의 도화지가 나올까요? 한번 해보죠. 어라, 네, 다른 결과 나오죠.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는 0 하면 흰색이었는데 프로세스 중에서는 0 하면 검은색이네요.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골치 아프게 실이. 그럼 흰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럼 100이 돼야 되느냐? 역시 흰색은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은 흰색을 표현하려면 255라는 숫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숫자는 0부터 255까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뭔가 좀 독특하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이제 흰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명령어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인이 하나 있었죠. 그러면 라인을 뭐 0, 0, 50, 50으로 그어주는 명령어를 프로세싱에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다행히도 라인 명령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뒤에 숫자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괄호를 해줘야 되고요. 괄호 사이에다가 들어가는 숫자는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세미콜론을 찍어서 알려주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선이 그어졌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 0,0 시작점이 끝점이 50,50 이러면 아마 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세싱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세싱의 좌표는 좌측 상단 이 모서리가 바로 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X축, Y축은 그대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X축의 포지션을, 위치를 50이 아니라 한 30 정도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X축이 맞다면 끝점이 한 이 정도가 되고 선은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이 X축, 이 Y축 좌표는 확인이 됐는데 시작점은 좌측 상단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점은 DBN에서는 이런 식으로 찍어졌죠. 그런데 프로세싱에서 어떻게 찍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프로세싱은 포인트라는, 스펠 틀렸네요. 포인트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는 숫자는 2개만 받습니다. 좌표에 대해서 50,50. 실행을 해보면 작지만 여기 찍혀 있는 걸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디자인 바이 넘버스랑 서로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그럼 대체 종이 뭐가 있단 말인가 궁금한데 지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죠.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 뭐가 더 확장이 되면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더 좋을까, 노가다를 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언급했었냐면 사이즈가 더 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색깔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커맨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박스라는 명령을 직접 만들었죠. 그런데 프로세싱에서는 rect라는 새로운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제가 20에서 시작해보죠. 20,20에서 시작해서 한 40,40으로 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당장 이해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바로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가운데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이쯤에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발견한 것 중에서 요구했던 그 기능 중에서 뭔가 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그냥 흰색이지만 분명 그 먼저 그렸던 포인트, 점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자동으로 뭔가를 칠했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한번 no fill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칠하지 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같은 흰색이지만 앞서서 그렸던 선이랑 점들이 보이죠? 알아서 도형을 그리면 색깔을 칠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던 다양한 기능들을, 다양한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명령어들을 대체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궁금하죠? 네, 그럼 다시 홈페이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프로세싱 사이트로 가보시면 다 영어여가지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메뉴 중에 보면, 상단의 메뉴 중에 보면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배울 게 너무 많죠. 어떻게 다 이걸 외우나 걱정스러운데 지금은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라인, 포인트, 쉐입이라는 형태라는 카테고리 밑에 2차원의 어떤 기초적인 명령어에 대한 구분으로 이 밑에 카테고리 안에 명령어들이 몇 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인, 포인트, 그 다음에 렉트를 사용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트라이앵글도 있네요.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름은 트라이앵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제,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라이앵글 뭐 이러이러하게 작성해주면 이런 모양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가면 간단하게 이게 어떤 함수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문법이 이런 형태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숫자에 들어가는 각각 x1, y1, x2, y2 각각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라인도 보시면 예제와 함께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각형 역시 예제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각형 같은 경우는 첫 시작점은 역시 시작점에 x, y 그 좌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같은 숫자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width를 그러니까 폭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height,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그 사각형들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던 기능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유롭게 색깔을 좀 사용하고 싶다. 흑백의 색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컬러를 쓰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께 같은 것들을 받고 싶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컬러 카테고리에 있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아까 사용했던 background라는 명령어도 여기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 no fill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stroke랑 fil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잠깐 열어보면 fill이라는 명령어는 특정 도형을 그릴 때 여기는 사각형인데요. 그 전에 정의를 해주면 그 안에 색깔을 넣어줄 수 있다. 숫자를 하나만 더 적어주면 흑백의 그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요. 숫자를 3개를 넣어주면 어떤 RGB 값, red, green, blue 아마 그래픽을 하신 사람들은 아마 익숙할 텐데 나중에 설명 더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다음 수업 시간에 아마 설명드릴 거고 red 값, green 값, blue 값을 0부터 255 사이 숫자를 조합해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역시 fill 말고 stroke라는 명령을 볼까요? stroke는 칠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테두리에 대한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그냥 숫자 하나 들어가면 역시 흑백의 색깔, 그 다음에 숫자가 3개가 들어가면 RGB 값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도형의 테두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두께를 다루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shape이랑 그다음에 컬러에 있는 명령어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께의 명령어는 밑에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roke weight 이 명령을 사용하면 내가 앞으로 선을 긋거나 도형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웨이트 1이면 1 굵기, 스트로크 웨이트 4면 4 굵기, 4픽셀 굵기, 스트로크 웨이트 10이면 10픽셀 굵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까지 했던 명령 몇 개만 조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만들었던 코드에다 조금만 더 덧붙여보죠. 우선은 사각형에서 노필을 제외를 하고 필이라고 명령을 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어떤 색깔을 칠해볼까요? 푸른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R 값은 뭐 0, 그린 값도 0, 그 다음에 블루 값은 최대인 255까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한 200까지만 지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파란색 사각형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원을 한번 그려보죠. 원의 명령어는 일립스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타원이라는 의미인데요. 들어가는 숫자는 4개가 들어가고요. 아까 그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립스의 원이 시작되는 곳은 대략 사각형 아래쪽이라 한다 그러면 x축은 50,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위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축은 70.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숫자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한번 20, 20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이 아래에 동그란 원, 그 정원이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숫자가 의미가 뭐냐? 그럼 제가 한번 숫자를 좀 바꿔보죠. 먼저 세 번째 숫자를 제가 한 50 정도 바꿔보면 길쭉해졌죠? 옆으로. 반대로 네 번째 숫자를 늘려주면 위아래로 길쭉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구분이 안 되니까 원의 색깔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fill 원은 red로 한번 해보죠. 200, 0, 0. 이 숫자 그 색깔 값을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빨간색 위로 길쭉한 타원을 이렇게 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역시 순서를 바꾸면 사각형 위에다가 원을 그리면 아마 그림의 모양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서로 레이어처럼 겹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디자인 바이 넘버스보다는 조금 더 그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세싱으로 몇 가지 명령어들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과제는 프로세싱 org 그 레퍼런스 사이트 페이지에 가보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특히 여기 보면 뭐 다른 명령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골라줄게요. 일립스, 라인, 포인트, 그 다음에 렉트, 트라이앵글 뭐 이 정도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궁금한 사람들은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컬러는 fill, 그리고 스트로크. 그래서 색을 칠하거나 테두리 색을 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 테두리의 두께를 정하는 스트로크 웨이트. 이 정도의 명령어만 사용해서 그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어떤 패턴들을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